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저 넋두리?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싶어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 반말로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보다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기장에 적듯이 풀어내야 내가 좀 더 개운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이유 때문이다. 내 전 와이프. 대학 시절 나는 21살, 와이프는 20살. CC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군대를 이유로, 그리고 여느 커플과 비스무리한 이유로 다툼으로 헤어지고 만나다가 결혼까지 한 케이스. 헤어진 시기에 서로 다른 이성과 연애한 적은 있지만 결국 다시 만나 결혼까지 했다. 서로가 제일 잘 맞는다 생각했던 것 같았다. 서로에게 아마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어린 나이에 만나 결혼까지 성사한 커플들 대다수가 비슷할 것이다. 연차로 총 11년의 만남, 연애 7년, 중간 헤어져 있었던 시기는 물론 있지만 결혼 4년, 서로 비슷한 시기에 취업했고 취업 후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다. 둘 다 사회 초년생에 모아둔 건 없고 양가 부모님 지원, 전세로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무리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으나 일욕심이 있던 와이프의 반대로 잠시 보류했던 상황이었다. 와이프도 나도 딩크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 자존감 높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와이프. 나는 옆에서 와이프 챙겨주고 내조했던 스타일. 이러한 연애 스타일이 결혼 생활에도 쭉 유지되었던 것 같았다. 와이프는 광고회사에 근무, 출퇴근이 불규칙했었고 나는 출퇴근이 일정한 직업이라 내가 가사의 70% 정도를 담당했었다.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해결하고 와이프 월급은 100% 저축했다. 오래 연애한 것 치고 서로 궁합이 잘 맞았다. 신혼 기준 주에 3-4번, 이혼 직전을 제외하면 주 한두 번 가량 관계를 가졌다. 섹스리스 부부라 생각하지 않았다. 연애 초반에 20살 와이프는 관계를 싫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어리기도 하고 경험이 적어서 그랬을 것 같다. 나중에는 본인이 달려든 적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장기간에 걸쳐 노력하고 서로 맞춰나간 것의 결과물 같아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뿌듯했었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많은 글을 읽어보면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계기가 있다. 나 또한 그랬다. 일이 바빠진다는 핑계로 7시에서 8시면 귀가하던 와이프가 평균 10시에서 11시, 늦으면 새벽 1시에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나는 정말 일이 바쁜 줄 알았다.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서로 꼭 붙어 있었고 핸드폰을 숨긴다든지 나몰래 통화하는 등의 시그널은 없었으니까. 문제의 시발점은 그날이었다. 야근이 잦은 와이프를 위해 나름의 이벤트라고 와이프 몰래 회사 앞에 가서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시가 넘어도 내려오지 않아 전화를 했다.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먼저 퇴근해 지금 만나고 있다고. 목소리는 자연스럽지만 만약 외도라면 그동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같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같이 친한 친구 엮인 인맥들이 많았고 친한 친구라면 내가 모를 수가 없다.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변호사를 찾았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변호사는 흥신소를 추천했다. 불법으로 얻은 정보는 소송에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의심을 확신으로 하기 위해선 흥신소가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착수금 200, 주당 200, 2주 동안 이용했다. 난생 처음 흥신소에 앉아 상담받으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생각했었다. 하지만 돈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 상대 남자와 모텔 들어가는 사진 2건, 술집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1건을 나에게 건넸다. 심지어 이미지 파일까지 내 메일로 보내준다. 늦게 들어오는 날 대부분은 데이트를 하거나 상대 남자와 모텔에 갔었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텔에 갔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목요일마다 업무 마감을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곤 했다. 나는 그녀를 많이 사랑했다. 사실 이대로 와이프가 외도를 멈추고 본인의 치정을 반성한다면 나는 아무 말 없이 용서해줄 의향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나에게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다. 횟수가 줄긴 했지만 주말마다 관계를 가졌었고 와이프가 나에게 소홀한다거나 의무적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주말마다 와이프랑 더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고 평일 약속도 거의 잡지 않고 청소하고 빨래도 열심히 했다. 은근슬쩍 언제쯤 한가해질 것 같아? 평일 저녁에 같이 술 마셔본 게 언제였지? 라고 말해봤다. 돌아온 대답은 그래, 그러자 라고 하는데 성의 없는 대답이 전부였다.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힘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관계가 망가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게 제일 무서워 그렇게 한 달간 숨죽이고 와이프의 마음을 돌리려 나대로 노력했다. 문제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물론 주말에 따로 데이트 계획을 잡았지만 목요일 당일이 결혼기념일이었고
당일만큼은 그 남자보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원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달라고 아침에 말도 건넸다. 역시나 12시가 넘어서 귀가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피곤하다는 투정뿐이었다. 그날 밤 그동안의 서운했던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고 이혼을 결심했다. 흥신소 사진을 그대로 증거로 활용하면 안 된다. 흥신소 사진을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 또는 영상, 녹취록이 있으면 증거로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열흘 정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고 월차를 내고 중요한 짐들만 정리해서 집을 나왔다. 회사와 가까운 모텔에 달방을 구했다. 아마 그날도 그 남자와 놀다 늦게 아니면 술에 취해서 귀가했나 보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어디냐고, 어제 집에 안 들어왔냐고 전화랑 톡이 왔었으니까. 흥신소에서 받은 이미지 파일을 톡으로 보냈다. 그때부터 톡과 전화가 쏟아졌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았다. 와이프가 보낸 톡의 내용은 오해라는 것과 전화를 받아보라는 것일 뿐. 그리고 그날 밤 장인어른에게 외도 증거 중 가장 덜 자극적인 사진을 보냈고 함께 장문의 톡을 보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부족해서 따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죄송하다. 하지만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잡았고 지금 장인어른에게 가장 죄송하다라고 보냈던 것 같다. 일주일 내내 와이프에게 톡과 전화가 왔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그러라고 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이 역전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했다. 답장은 안 했지만 와이프가 보낸 톡은 전부 저장했다. 처음엔 본인의 외도를 부정했다. 얼마 뒤 부정이 인정으로 바뀌고 사과했다. 사과 이후 본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의 반복이었다. 원한다면 회사도 그만둘 거고 아이도 가지자고 했다. 그렇게 당당하던 와이프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 조금 당황했다. 이전의 나였으면 마음이 약해져 그녀를 용서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땐 그저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먼저 선을 넘은 건 와이프니까. 결혼기념일을 기점으로 내 마음에는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집을 나간 뒤 2주째부터 아내가 회사에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에 맞춰 찾아왔다.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으면서 매일 그놈이랑 놀아나느라 늦게 귀가했나? 내가 그렇게 함께 해달라, 나를 봐달라 애원했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와이프에게 외도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남자에게 애정은 없다. 나와 어릴 때부터 연애 결혼까지 함께 하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접근하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후 외도에서 오는 일탈감, 긴장감 자체가 좋아 관계를 지속했다고 한다. 애정도 없으면서 몇 번이고 관계를 가졌냐는 내 말에 몇 번 하지도 않았다고 소리쳤다. 그게 말인가? 한 번도 하지 말았어야지. 한 번 더 회사에 찾아오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오지 않았다. 와이프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전세금과 현재의 저축, 서로 월급에 비례하여 정확히 나누고 위자료를 와이프가 나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물론 상대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했다. 나 대신 변호사가 많이 고생해 주었다. 와이프는 계속 나에게 매달렸다. 이혼은 절대 싫다고 했다.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살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아이를 가져도 된다.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의 장문의 톡이 왔다. 하지만 내가 일괄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아마 장인어른이 타이른 것도 있을 것이다.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지만 와이프에겐 결국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 절차를 위해 가끔씩 만난 와이프는 많이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매달렸다. 그 부분이 작용해서 위자료를 포기한 것 같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처음 일주일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 내 시간이 정말 많아졌고 밤새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회사에서도 물론 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동료 직원들이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은 되려 아무렇지 않게 내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위로해 주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혼하면서 내가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 새로 알게 되었다. 위로해주는 친구 앞에서 술 먹고 처음 울어봤다. 그것도 남자 앞에서. 다 큰 어른이 펑펑 울면 얼마나 못난 놈이 되는지 소름이 끼쳤다. 전 와이프에게는 이혼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꾸준히 왔다. 전 와이프는 내 첫사랑이었고 21살에 만나 32살까지 11년을 함께한 사랑이었다. 다시 잘해보겠다고 매달리는 와이프를 받아주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꾹꾹 눌러 담았다. 가끔 술이 취하면 연락하고 싶기도 하였지만 참았다. 결국 이혼 3개월 차에 와이프를 직접 만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너무 미운데 그리운 애증의 느낌이었을까? 그 말을 꺼낼 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전 와이프도 같이 울었다. 어쨌든 지금 33살, 이혼 10개월 차다. 아직 외롭진 않고
가끔 와이프가 생각난다. 하지만 따로 연락하진 않는다. 이혼남 입장에서 아직은 누군가를 만나기 부담스럽고 민망하기도 하다.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괜찮아질 거라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